이번 시간부터는 두 번째 대단원 산과 알칼리 제조가 시작됩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번 시간에도 첫 번째 소단원인 산과 알칼리 계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배울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시간 배운 내용을 먼저 복습하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레니우스 정의입니다. 아레니우스 정의는 산과 염기를 구분하는 기준 중의 하나로서 아레니우스라고 하는 화학자가 제시한 정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아레니우스 정의에 따르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액 상태에서 이온화하여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이고 염기라고 하는 것은 수용액 상태에서 이온화하여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제 상황에서 수용액이다 라고 하는 조건이 있으면 가장 먼저 아레니우스 정의를 떠올려서 산인지 염기인지 구분하도록 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입니다.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에 따르면 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물질에 수소이온을 줄 수 있는 물질로서 한마디로 양성자 주계라고 한다면 염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물질에 수소이온을 받을 수 있는 물질로서 한마디로 양성자 밖에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반응식에 대한 예시들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예시들을 보고 무엇이 산으로서 역할을 하는지 무엇이 염기로서 역할을 하는지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머릿속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번 시간 배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도 성격에 따라서 나눌 수 있듯 화합물 역시 산성이냐 염기성이냐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성격을 나누는 데도 기준이 필요하듯이 화합물 역시 산성이냐 염기성이냐로 나눌 때 기준이 필요하며 그 기준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두 가지 중 첫 번째가 아레니우스 정의이고 두 번째가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입니다. 각각의 정의에 대한 내용은 방금 복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부터는 사람도 성격마다 저마다의 특징이 있듯 화합물도 산성이냐 염기성이냐에 따라 저마다의 성격 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산성과 염기성이 가지는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시간 학습 목표를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 산과 염기의 성질을 설명할 수 있다, 산과 염기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이 중에서 키워드가 되는 단어는 산과 염기의 성질, 산과 염기의 종류입니다. 먼저 산의 성질입니다. 산의 성질과 관련해서 선생님이 중간에 빈칸을 뚫어 놓았는데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면 잠시 영상을 멈추고 교과서를 참고하여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먼저 추론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추론하였다면 동영상을 재생해서 정답을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먼저 산의 성질로서 가장 첫 번째로 신맛이 있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액이 올라오면 입안에 신맛이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위액의 성분이 산성이기 때문인데 이것처럼 산의 성질을 떠올렸을 때 위액을 떠올린다면 쉽게 생각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푸른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물질이 있을 때 그 물질이 산의 성질을 띤 물질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푸른 리트머스 종이를 담가보고 붉게 변한다면 산이고 그렇지 않다면 산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것처럼 이렇게 산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내용 역시 머릿속에 정리해두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내용은 대부분 금속과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방출한다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습실에서 금속 내지는 산성물질을 사용할 때 이러한 성질을 알고 사용한다면 훨씬 더 안전하게 실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파란색 글자로 적어 두었는데 그 이유는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이미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파란색 글자로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글자는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이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이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용액은 전기를 잘 통한다. 염기와 반응하여 염을 만든다. pH가 낮을수록 수소이온이 많으므로 산의 세기가 강해진다. 네, 이러한 성질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염기의 성질입니다.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그 내용 부분에 있어서 빈칸을 뚫어 놓았는데 영상을 재생하고 있다면 잠시 멈추고 교과서를 보고 빈칸 내용을 추론한 다음에 영상을 재생하기 바랍니다. 빈칸 내용을 충분히 추론하였다면 이 빈칸에 대한 정답을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 먼저 염기의 성질 중에 그 첫 번째로 염기는 쓴맛이 있습니다. 아까 산이 신맛이 있다는 것과 대조적인데 염기는 쓴맛이 있다는 것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붉은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변화시킨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르는 물질이 있을 때 그 물질의 성질이 염기성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붉은 리트머스 종이를 물질에 담가보면 푸르게 변한다면 이것은 염기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그것처럼 염기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건 역시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수용액의 감촉은 미끈거린다. 수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염기를 물에 담근 용액을 우리가 수용액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염기의 수용액은 그 감촉이 미끈거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다. 우리 몸의 피부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실습실에서 염기를 마주했을 때 그냥 손으로 바로 사용하게 된다면 당연히 피부에 좋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네 번째 성질,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다를 잘 기억해 두고 실험 실습할 때 안전하게 실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을 한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물질의 성질을 잘 알고 실습에 임한다면 훨씬 안전하게 실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파란색 글자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울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액은 전기를 잘 통한다. 산과 반응하여 염을 만든다. pH가 높은 것은 수산화이온이 많고 농도가 진한 것이다. 네, 이렇게 확인하고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의 종류입니다. 산의 종류라고 해서 선생님이 두 가지 강산, 약산 이렇게 적어놨는데 강산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액에서 완전하게 이온화된 산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레니우스 정의에 따르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액 상태에서 이온화하여 수소 이온을 내기 쉬운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강산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이온화되기 때문에 그만큼 수소 이온을 내기 훨씬 쉽겠죠. 그래서 강산은 수소 이온을 내기 쉬운 산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약산은 여러분들이 이름만으로도 조금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바로 수용액 속에서 조금밖에 이온화되지 않는 산입니다.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에 보면 HCl 염산, H2SO4 황산, HNO3 질산 이 세 가지는 모두 강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약산에 대한 예시로는 아세트산, H2CO3, H3PO4, HCN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슬라이드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강산과 약산의 의미입니다. 다음과 같이 제시된 예시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제조화학 수업을 듣게 된다면 충분히 익숙해질 것이기 때문에 당장에 외워지지 않는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고 먼저 이번 시간에는 강산이 무엇인지 약산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염기의 종류입니다. 염기의 종류에는 크게 강염기와 약염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강산을 배웠기 때문에 강염기 의미 역시 쉽게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강염기는 수용액 속에서 거의 완전하게 이온화된 염기를 의미합니다. 아레니우스 정의에 따르면 염기라고 하는 것은 수용액에서 이온화되어서 수산화 이온을 내는 물질이기 때문에 강염기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쉽게 수산화 이온을 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약염기입니다. 약산과 마찬가지로 약염기 역시 수용액 속에서 조금밖에 이온화되지 않는 염기를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염기에 대한 예시로는 NaOH라고 하는 수산화나트륨, KOH라고 하는 수산화칼륨 CaOH2 등이 있습니다. 약염기에 대한 예시로는 NH4OH, MgOH2, NH3 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슬라이드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강염기와 약염기의 의미입니다. 강염기와 약염기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머릿속에 잘 정리해 두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배울 내용에 대해서 OX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면 잠시 영상을 멈추고 이 내용에 대해서 O 또는 X인지 한번 스스로 충분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먼저 산은 붉은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변화시킨다 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정답은 X입니다. 그 이유는 산이 아니라 염기가 붉은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염기는 대부분 금속과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방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역시 X에 대한 X입니다. 그 이유는 염기가 아니라 산이 대부분 금속과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산은 쓴맛이 있다. 이건 역시 틀린 설명입니다. 산은 쓴맛이 아니라 신맛이 있고 쓴맛이 있는 것은 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과목의 이름은 제조화학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산이 무엇인지, 염기가 무엇인지까지 배웠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러한 산을 제조하기 위한 방법 역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산으로 황산, 질산, 염산이 있고 이러한 각각의 황산이나 질산, 염산을 제조하는 방법 또는 각각의 물질에 대한 성격을 다음 시간부터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주기율표의 원소기호를 잘 외우지 않은 학생이라면 꼭 주기율표의 원소기호를 외워오도록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상으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